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5개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다임러 AG와 BMW 그룹이요 자율주행차 공동 개발 파트너십을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그룹은요 공동 보도자를 통해서 양측은 공유 기술 플랫폼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성공적인 협력 이행을 위한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결론 지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에요 다임러와 BMW는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고속도로 자율주행, 자동 주차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두 그룹은요 2019년 2월 전략적 지위를 맺고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 하나로 약 1조 3,100억 원을 공동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는 오는 2024년부터 일반 양산차 해당 개발을 통한 기술들을 접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양사에서 1,200명의 기술자들이 팀을 구성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레벨 3 및 SAE 4단계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목표로 다양한 개별 안전 추적 시스템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일단은 파트너십이 중단한다 하고요. 이번 제휴가 종료됐지만요 나머지 분야는 계획대로 긴밀하게 협력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이요 드디어 하반기에 공식 출시에 앞둔 ID4가요 이미지가 유출되면서 전기차 시대를 준비 중인 ID 라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소개된 해치백 스타일의 ID3와 달리 SV로 제작된 ID4는요 테슬라의 본 고장인 북미 시장에서 모델 Y와 직접적인 경쟁을 예고하고 있어 전기차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ID4는요 ID3와 달리 북미 시장 진출이 확정된 첫 번째 모델입니다. 전장 4,592, 전폭 1,852, 전고 1,629의 ID4는요 테슬라 모델 Y 대비 전장과 전폭이 각각 158, 68mm가 열세지만요 WLTP 기준으로 최대 500km를 넘어선 주행거리와 전동화 전용 플랫폼이 MB를 바탕으로 두고 있어 최적의 패키지 설계를 앞장세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고, 이제 배터리 용량도 45, 58, 77 수준의 배터리 용량으로 세 가지 트림을 하고 주행거리도 330, 420, 550km의 주행거리를 예상하고 있어 ID3 대비 자체가 커지고 전고가 높아진 만큼 이보다 낮은 주행거리가 측정될 것이라는 예측도 현재 가능하다고 합니다. ID4는요 출시 초기에 뒷바퀴를 담당하는 싱글 전기 모터가 장착된 후륜구동 방식을 먼저 선보인다 하고요. 이후 전륜 110마력, 후륜 204마력, 4마력 등 총 시스템 출력 306마력을 발휘하는 4륜구동 ID4가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30분 내에 전체 배터리의 약 80%를 충전할 수 있는 150kWh급의 고속 충전 시스템도 적용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은 전기차만 만들겠다라고 내셨죠. 그래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를 각광받고 있는 바로 솔리드 스테이트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도 현재 사활을 걸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배터리 스타트 업체인 퀀텀 스케이프와 손을 잡고 폭스바겐은 오는 2025년까지 단 한 번의 충전으로 500마일 약
8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면서 ID 패밀리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인데요. 벤츠가 차세대 차량에 엔비디아의 AI 기술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모델을 떠오르고 있는 바로 EQS의 자율주행 기술에 엔비디아의 올인을 탑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를 했다고요. 현재 시간 지난 23일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올인은요, 차세대 아키텍처인 엠페르 아키텍처를 현재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AI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키텍처는요, 기존 AI 슈퍼컴퓨터로 알려진 DGX A100과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인은요,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능을 낼 수 있는데, 이는 단계적인 업그레이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츠와 엔비디아는요, 양대 기술을 지속적으로 교환해 나가며 새로운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이제 이 새로운 기술이 탑재된 EQS는요, 자동 운전 기능이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어 차량의 소유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기능과 응용 프로그램 및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등을 발전시키고 심지어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여러분께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유럽 경제위원회는요, 지난 25일 자동차의 사이버 공격 대책을 의무화하는 지침이 채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경제위원회는요, 자동차의 사이버 공격 대책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채택했다고 발표했고요. 자동차 업체들은요, 사이버 대책을 만들지 못할 경우 유럽 연합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신차를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은 사이버 대책을 만들지 못할 경우 유럽 연합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신차를 못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는 각국 정부의 신차 출시에 요구하는 형식 승인 사항에 포함시키는 방안까지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자동차 전문가들도요, 자동차 사이버 보안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조만간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의 기반인 자동차 기준 조합 세계 포럼이 이 조항을 채택하고 세계 자동차 생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54개국 및 지역에서 적용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침은요, 사실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동차에 의무 탑재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탈취 등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라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는 업체들의 물론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체들의 사이버 보안 투자비가요, 올해 49억 달러에서 9억 달러를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2030년으로 하면 9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갈수록 편리성이 높아지는 반면 사이버 공격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동차가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면 익명과 직결될 수 있고 안전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될 것이라 현재 전망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 1월부터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자동차 업계들은 지금 난리예요. 지금 이 지침이라든지 뭔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만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조금 비상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GM입니다. GM이 이 신종 코로나19 사태에도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한국이 그 흐름에서 전기차 연구개발 역할과 판매 시장으로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조지 스비고스 GM 해외 사업 부분 홍보 총괄 디렉터는요, 한국 내 연구소인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직원이 전기차 관련 기술 발전에 힘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렉터가요, 지난 17일 개최된 전기차 전략 글로벌 미디어 간담회에서 전기차를 한국에서 제조할 가능성을 두고 이와 같이 말하며 당장 계획이 없음을 에둘러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은 중요한 시장이고 한국 협력사와도 긴밀히 협력 중이지만 지금은 주로 2018년에 세운 계획을 실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GM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구조조정에서 한국은 주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를 했고요. 일단은 한국에서 대규모 투자와 생산량을 배정받아서 사업 계획을 이행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코로나19에도 이제 GM이 이 전기차 전환 속도를 계속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중에 4분의 1을 우리나라 이 아까 전에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에 이제 직원을 투입을 해서 전기차 전환 속도를 빠르게 예정대로, 그러니까 GM에서 발표한 이 플랫폼 로드맵을 이행을 하겠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현재 네이버, 디스토리, 밥한컵 파티 유튜브 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유축을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스토리 구독, 밥한컵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